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등번호가 사라졌다. 지난 9년 동안 한결같이 라커룸 정중앙을 지키고 있던 손흥민의 유니폼 자리는 이제는 텅 비어버린 채 그곳을 바라보는 동료들은 공허함만 느끼는 중이다. 아직 시즌 종료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미 손흥민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버렸나 봅니다. 심지어 한 시즌이 아닌 그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몸담아온 토트넘에서 모든 커리어가 종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적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전 이후 마침내 손흥민이 팀을 떠나게 되었다는 후속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언론들은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를 예측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적 과정에 있어 아무도 모르는 깜짝 이적이라는 것은 잘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이적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기 마련이고 설령 내부 입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선수와 그 에이전트의 행동마저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국의 파파라치들은 스타 플레이어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특종 정보를 발견하고는 언론을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당장 클럽과 선수 그리고 클럽과 에이전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쉽게 알 수 없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많은 추가 정보들로 인해 그 이적 상황을 추측하기에는 충분한데요. 예를 들어 요즘 선수들은 이적하기 직전 이미 팬들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고 다니는 차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고, 가령 런던에 거주하는 손흥민의 에이전트 차량이 맨체스터에 있는 맨체스터 클럽의 사무실에 방문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많은 정보를 던져주는 셈이죠. 심지어 요즘 팬들은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까지 추적하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데요. 당장 링가드가 FC 서울로 올 때도 팬들은 링가드가 올린 공항 사진 하나만으로 그가 탄 비행기 정보를 알아내 이미 도착 날짜와 예정 시간까지 모두 계산해 입국 현장인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하였죠. 국내 축구 팬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야말로 축구에 미쳐있는 나라인 유럽은 어떨까요? 아마 선수들 입장에서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평소에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는 기분을 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수들의 집계약 상황까지 알아내 다음 이적 행선지를 유추하게 하는데요. 메시가 PSG를 떠날 때도 언론들은 메시가 미국 마이애미 지역에 100억이 넘는 자택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미 메시의 다음 클럽이 미국 MLS 리그의 인터 마이애미라는 것이 팬들에게 미리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영국 언론들에게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손흥민인데요. 애초에 토트넘은 다른 빅클럽들에 비하면 글로벌 팬층도 부족하고 여러 위상이나 트로피 역사에 있어 뒤처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크게 못 받는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오직 손흥민과 케인만큼은 예외였는데요. 이들은 토트넘에 남기에는 아까운 선수들이었고 실제로 커리어 내내 빅클럽들과 이적설이 항상 따라붙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인은 독일로 건너갔고 토트넘에 남은 유일무의 월드클래스는 오직 손흥민밖에 없게 되었죠. 비록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체제하에서 전반기까지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캡틴 손흥민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손흥민이 몇 년 더 팀에 남겠다는 예상이 이어졌으나 후반기로 들어설수록 결국 토트넘의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 그리고 팀 전체의 손흥민 의존증은 오히려 콘테 시절보다 더욱 심해졌고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무관으로 끝난 것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라 비록 지난 시즌보다 성적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이대로 간다면 손흥민은 다시 한번 구단에게 실망하게 되리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결국 뉴캐슬전 대참사 이후 손흥민이 공식적으로 이적 선언을 발표했다는 후속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 언론들은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에게 있어 다시 한번 해외로의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는 평소에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지던 주요 클럽들이, 그러나 이 중에서 뮌헨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클럽일 겁니다. 런던에 적응하기 힘들어한 다른 외국인 용병들과 다르게 손흥민은 영국 생활에 특히나 만족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유독 독일 생활만큼은 치가 떨리는 듯 싶었는데요. 과거 월드컵에서 독일을 박살내면서 16강 진출을 좌절시켰을 때 자신에게 인종차별을 행했던 독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독일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독일 언론과 뮌헨이라는 구단이 김민재 선수를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만 보아도 겉으로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품격 있고 존중 넘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속은 시커먼 비열하고 저속한 족속들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일 리턴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매력적이지만 라리가는
EU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국 선수를 팀에 단 3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아시아 소속인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꽤나 여유가 없는 편이고, 무엇보다 최근 음바페 영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동포지션 경쟁자인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둘 다 있는 마당에 손흥민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레알 마드리드로 향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벤투스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풍부한 역사를 지닌 구단이지만 세리에 A는 리그 자체가 이제는 경쟁력도 없고 갈수록 하락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4등 리그인 세리에 A를 향하는 것은 항상 최정상급 무대에서 뛰기를 바라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끌리지가 않는 행선지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내부 이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아무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사랑한다 해도 같은 지역 라이벌인 아스날과 첼시 같은 런던 팀으로 향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과거 토트넘의 주장이었고, 자유계약으로 아스날로 이적하면 팬들로부터 유다 배신자라는 솔 캠벨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을 테죠. 그렇기에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클럽은 단연코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심지어 최근 영국의 일간지 더선에 의하면 손흥민이 런던으로 거주하던 자신의 별장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또한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 쪽에 새로운 자택을 알아보고 있다는 특종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심지어 최근 토트넘의 에이전트 차량이 남쪽 런던을 벗어나 리버풀과 맨체스터 쪽으로 향하는 북쪽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 팬들의 사진에 찍히기도 해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가 리버풀 혹은 맨시티로 좁혀지는 중입니다. 물론 맨체스터 지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고 최근 부진한 성적에도 여전히 토트넘보다 큰 클럽은 맞으나 당장의 토트넘보다도 성적을 못 내는 마당의 손흥민 선수가 굳이 하위팀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또한 그동안 다양한 물품으로 가득 차 있던 손흥민 선수의 라커룸이 최근에는 조금씩 내용물들이 줄어들며 점차 그 자리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의 중심과 같은 선수였고 은퇴 날까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지키라고 팬들은 생각했지만 결국 이별의 순간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토트넘에서 일하며 항상 라커룸 뒷정리를 하던 구단 직원은 만약 손흥민의 자리에서 그의 유니폼이 사라진다면 나는 물론이고 구단의 모든 인물이 커다란 공허감을 느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는데요.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구단에 남겠다는 선택지도 있고 토트넘 동료들과 감독, 레비 회장도 그걸 바라고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그것은 정말로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지난 9년 동안 팀에 헌신한 만큼 설령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고 계속해서 소니의 이름을 연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다만 골 세레머니만은 제발 자제해달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적 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한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여러분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